우리는 지금 고급 예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두 개의 로봇이 있네요. 로봇 1, 로봇 2, 그리고 이제 운반 수단인 로더가 첫 번째 로더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기는 우리가 대차로 불렀죠. 그리고 이 첫 번째 로봇은 이 로더가 전진해서 로봇으로 오면은 이 파트를 잡아서 대차 위에 올려놓고, 두 번째 로봇은 이제 용접을 하는 오퍼레이션이죠. 대차는 우리가 전진과 후진, 운반을 하는 영역인데, 중요한 것은 대차 위에 클램프가 있어서 우리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이 파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클램프가 있네요. 그리고 이제 파트가 클램프에 놓여지면 클램프가 이제 붙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봇이 용접을 하고, 용접이 끝나면 이 파트를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, 그 다음에 파트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면 이 대차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사이클인데요. 이 사이클을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이런 장비들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그 전체의 그 사이클 타임이라고 볼 수 있죠. 자동화 공정은 이 반복적인 사이클로 구성이 되는데, 그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이제 그 PLC 프로그램에 담아서 순차적인 반복적인 사이클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, 그 출력에 대해서 어떤 입력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 출력을 내보내서 실제로 제어를 하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로 구성이 되는데,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 타임, 좀 시작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이 시간을 최소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자동화 공정 자체가 많은 설비 투자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4시간 동작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그때에 이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산성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시나리오를 한번 좀 작동을 해볼까요? 자, 로봇이 파트를 짚네요. 집으면은 이제 이 대차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올려놓고, 놓으면 클램프가 이제 이 파트를 붙잡고, 그리고 나면 이 두 번째 로봇이 용접을 하죠. 어떤 이제 실링 오퍼, 여기서 용접 중 하나죠. 끝나면 이제 이 대차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, 클램프가 이제 이 파트를 옮기기 위해서 열면은 이제 이 파트를 집어서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이 대차가 다시 오는 이런 사이클인 거죠.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대차 위에 올려지면은 첫 번째 로봇의 작업에 의해서 올려놓고 두 번째 것이 작업을 하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하나의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느냐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작업하는 동안에 이 로봇은 이 선행 작업을 미리 해서 우리가 이게 순차적인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. 즉, 가급적이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동시에 해서 앞에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파트를 집을 때 첫 번째 로봇은 미리도 작업을 하고, 대체가 올 때에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올려놓고,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면 다시 이 로봇은 가면서 다시 이 첫 번째 로더가 오는, 결국은 이 전체의 그 순차적으로 시퀀설한 스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패러럴하게 해서 이 전체의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의 구성, 이 공법을, 이 순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전체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아까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. 자,
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본 시나리오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그 단위 동작간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. 이 로봇이 움직이는 동작, 내려놓는 동작, 이 로더가 왔다 갔다 하는 동작,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이 이와 같이 실링을 하는 동작, 그리고 그 대차가 그 전진과 후진하는 동작, 클램프가 그 열고 닫고 하는 동작. 이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은 각각의 동작은 이제 그 제어 프로그램에서 출력 신호에 의해서 그 출력을 받으면 그러한 그 동작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출력은 중요한 이 동작들하고의 제어 동작들하고의 매핑이 되어 있어서 그 출력을 받으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. 대차를 우리가 후진하라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클램프를 열라면 이제 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제어 프로그램 출력이고, 그리고 그러한 출력에 대해서 동작하는 그 시간은 이제 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우리는 그러면은 이 각각 유닛 그 출력 구간별로 정해진 시간들이 다 있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조합을 어떻게 하면은 이 전체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가 있느냐.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그 제어 구간별에 해당되는 각각의 동작 하나하나에 대한 시간들은 이제 정해져 있고, 그것은 각 하드웨어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정해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각각 동작들의 시간들이 이제 정해졌다고 하면은 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, 이 조합을 어떤 순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좋으냐는 것은 바로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. 여러 가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각각의 기계들의 그 순차적인 이 순서에 대한 출력,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그 순차적인 제어 동작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제어 프로그램이죠. 그래서 그 제어 프로그램은 이 조합 자체는 여기서 로봇을 실링을 할 때 이 전 공정에서는 어떤 다른 공정을 할 수 있고, 대체가 움직이면서 두 번째 로봇이 다시 올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로봇과 그 다음에 이 로더와 그리고 이 클램프와 이런 동작들이 언제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전체의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,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제어 프로그램에 이제 담을 수가 있고, 그것에 의해서 사이클 타임이 정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같은 과제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각각의 그 디바이스들의 각각의 설비들의 동작 시간이 작동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한 사이클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이 전체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. 물론 이제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이 각각 이 공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. 이 공정을 하면서 뭐 서로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뭐 이런 것이 없으면서 이 feasible한 이 동작 순서 내에서 이 동작들을 각각의 그 여기 같으면은 로더, 그 다음에 로봇, 대차, 두 번째 로봇, 그 다음에 그래서 옮기는 거, 클램프의 동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, 그것이 바로 이 공법, 그러니까 이 공정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지난번에 고급 예제에서 그 슬라이드 86페이지를 보죠. 우리가 그 컨트롤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시퀀스 차트에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로봇인 경우에 어떻게 그 컨트롤 세그먼트를 나눴냐면 보면은 자, Y70, 즉 로봇이 준비 상태로 한 세그먼트를 놓고, 그 다음에 로봇이 첫 번째 작업을 하는 거, 첫 번째 작업은 그 로더에 있는 파트를 가서 붙잡는 것까지죠. 자,
이 첫 번째 로봇의 그 작업 중에 두 번째 세그먼트는 그 첫 번째 로봇이 첫 번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은 뭐냐면 그 로더에 있는 파트를 가서 붙잡는 거. 자, 이 붙잡는 것이 끝났을 때 요 타임에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파트는 우리가 그 로더에서 로봇의 손으로 옮겨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로더에는 파트가 감지가 안 되는 거죠. 이 붙잡는 작업이 끝이 난 경우. 자, 첫 번째 그 세그먼트는 로봇이 파트를 붙잡는 것.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컨트롤 세그먼트는 대차에 파트를 내려놓는 것이 이 로봇 첫 번째 로봇의 두 번째 일이죠. 요 기간이 그 파트를 내려놓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고 이 컨트롤 세그먼트가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로봇이 파트를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요 구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고 그첫 번째 로봇은 다시 홈으로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인 거죠. 그리고 나서 약간의 그 이제 간격이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제어의 어떤 그 공정의 특성상 그 다 바로 연기하지 않고 일종의 그 어떤 여유를 좀 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이 완전히 작업이 끝나는 시기를 약간의 여유를 둬서 여기서 끝나는 걸 하고 바로 이제 레이디 상태로 그 다음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거죠. 뭐 이것은 공정의 어떤 그 이유나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것과의 관계를 그 두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이제 두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첫 번째 로봇이 준비 상태 그리고 파트를 다시 그 붙잡는 것 그리고 파트를 대차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제 각각의 이제 각 컨트롤 세그먼트죠. 준비하는 컨트롤 세그먼트, 붙잡는 컨트롤 세그먼트, 파트를 대차에 내려놓는 컨트롤 세그먼트, 그 다음에 내려놓고 홈으로 돌아오는 이 컨트롤 세그먼트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시간들의 그 반복적인 사이클로서 우리는 자동화 공정이 이제 구성이 이제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로봇의 한 예로 봤지만 뭐 다른 두 번째 로봇의 그 컨트롤 세그먼트는 준비 상태에서 두 번째 그 실링 용접을 다 끝내는 그 전체 과정을 하나의 컨트롤 세그먼트로 봤죠. 그리고 다시 이제 끝나고 홈으로 복귀하는 것. 그래서 두 번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세 개의 컨트롤 세그먼트가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컨트롤 세그먼트 안에는 그 걸리는 시간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걸리는 시간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에 그 만들어지는 거고 이 시간들이 다 정해졌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조합으로 전체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사이클 타임을 줄이면서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 컨트롤 세그먼트 내에서 과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애날로그 신호를 또한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이 파트를 붙잡아서 자기 붙잡는 거에는 처음 시작해서 붙잡을 때까지의 어떤 그 뭐 여기 어떤 부하 어떤 전기적인 부하를 보면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컨트롤 세그먼트 내에서 어떤 그 신호들이 그 특징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그 파트를 우리가 대차에 내려놓는 동안에 과연 이때의 그 로봇이 얼마만큼의 전류 소모가 전류의 특징이 나타내느냐 뭐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불과한데요.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기계가 그 하나의 컨트롤 세그먼트 내에서 그 관련된 어떤 신호들이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우리는 분석을 해볼 때에 그 구간 내에서의 그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이 구간 내 within 그 세그먼트 내에서의 어떤 신호 변화 그다음에 between 이 구간과 구간이 옮겨질 때 혹은 구간과 구간 간의 그 이 어떤 신호들의 변화를 보고 나서 이 자동화 공정이 과연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그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
물론 이제 이 컨트롤 세그먼트의 그 먼트 내에 그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설계할 때의 그 시간 간격으로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동작이 되는지, 아니면 이 시간들이 조금씩 오래되면서 변화가 있는지, 이런 변화를 보면서도 또한 그 제어 특성들을 우리가 정상인지 아니면은 약간의 정상에서 벗어나는지를 우리가 또한 그 살펴볼 수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과 같은 우리가 과제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그 각각의 설비나 각각의 그 디바이스들의 제어 유닛이 그러니까 컨트롤 세그먼트죠. 한 단위 동작을 하는 그런 출력과 연계된 그 어떤 동작 그 기간이 있겠죠. 그 출력이 받으면서 어떤 뭐 로봇이 어떤 뭐 물건을 잡으러 간다든가, 그럼 내려놓는다든가, 그러한 단위를 우리가 다 이제 세그먼트, 컨트롤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고, 그 세그먼트별로 우리는 이제 시간들이 주요 부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전체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그 전체의 작은 그 컨트롤 세그먼트별로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,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어떤 조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정에서 컨트롤 세그먼트, 단위 동작 그 구간이죠. 하나하나에. 여기서 보면 대차가 전진하는 구간, 대차가 후진하는 거. 이거 하나의 그 컨트롤 세그먼트죠. 이 로봇이 뭐 실링을 하는 것, 그다음에 대차가 전진하는 것, 그리고 클램프가 여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컨트롤 세그먼트죠. 그리고 대차가 또 후진하는 거.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그 컨트롤 세그먼트를 우리는 그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고, 요 분할된 컨트롤 세그먼트별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이 컨트롤 세그먼트를 어떻게 그 매핑 전체 그 시퀀스를 어떻게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,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에 어떻게 출력으로 넣느냐, 컨트롤 세그먼트를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이 공정을 구성할 때에 가장 적은 작은 사이클 타임이 가장 작게 나타나느냐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?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컨트롤 세그먼트를 나누는 것. 그 다음에 그 나눠진 컨트롤 세그먼트가 어떤 주어진 시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, 그것은 뭐 정해진 거죠. 그 하드웨어의 그 설계 단계에서.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들을 어떤 조합으로 운영하는 것, 즉 그 세그먼트, 컨트롤 세그먼트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 사이클이 가장 최소화 되느냐, 그리고 그 최소화되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겠죠.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 과제로서 좀 진행을 해보고 과제로서 우리가 숙제를 내겠습니다.